이낙연은 현재 민주당이 앓고 있는 모든 중증, 병증의 원인을 이재명 체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친명 중심으로 지도부가 꽉 차이고 있죠. 그리고 개딸들이 사안만 있으면은 그냥 막 윽박 지르고 압력 넣고 그래가서 비명을 억누르고 뭐 수박놀이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낙연이 말합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제가 볼 때는 여당 이전에 민주당이 먼저 분열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8일) 허민의 뉴스쇼 심층 분석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당이 참담하다라면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는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11월 28일 이낙연계의 띵크탱크 연대와 공생 포럼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라는 제목의 연설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자, 중요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째, 민주당 상황이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참담한 체제로 규정한 거죠. 둘째, 민주당은 긴 세월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뭡니까?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 번째, 리더십, 이재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 누굽니까? 개딸이죠. 이런 분들의 영향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죠. 민주당이 병득을 넘어서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 정말 셉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사법 문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말하죠.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정당 계속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직격한 겁니다. 굉장히 센 발언이죠.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영린을 건드린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변화의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도 뭐 그 내용 안에 나와 있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째,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 상태에 있다는 얘기고요. 둘째, 여야 정치 전반에 대해서는 다당제를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당제. 그리고 이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해서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자, 이쯤 되면 대단히 충격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긴박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안 하면 당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 내가 탈당할 수도 있다. 분당할 수도 있다.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허민의 해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재명 비례대표 출마설입니다.
웬 비례대표 출마 소리냐?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지역구가 어디죠? 인천 계양을이죠. 지난번에 대선 끝나고 몇 달도 안 돼서 인천 계양을에 그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 비례대표냐? 이원욱 의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데요. 이미 이원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 할 것이다. 자신의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선거제도까지 바꾸려는 음모를 꾸미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선거제도까지 바꾸는 음모를 꾸미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 이재명의 입장에서 이재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재명의 가장 지금 중요한 당면 과제가 뭡니까? 자기의 사법 리스크죠. 원죄와 같은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려면요, 내년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의 재선 의원이 당선돼서 다시 여의도에 재입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해 내년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또 출마를 해서 두 번째 당대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방탄, 당대표 자격으로 방탄, 그 2중 3중의 방탄을 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재명이 꿈꾸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두 번째 이어지는 시퀀스는 뭐냐? 이런 와중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잘 아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험지 출마 결심을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의 지역구를 거론합니다. 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어. 너 꼼짝 마. 기다려. 나랑 붙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계양을이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긴 합니다. 민주당이 줄줄이 당선되긴 했어요. 그러나 원희룡 장관이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잘 아시듯이 여당에서는 어쨌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군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에 이 원 장관이 작심을 하고 내년 4월 인천 계양을로 뛰어들어서 한번 붙자, 그러면 선거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가는 게 좋은 거죠. 자, 세 번째 시퀀스. 비례대표로 가려고 하는데 현행 선거법이 방해가 됩니다. 뭐죠? 준연동형 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뭐냐면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현 선거구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 어디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차지하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제21대 총선부터 다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출마를 안 시킵니다. 아예 잘라버려. 안 시키고,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오는 거죠. 위성정당을 2개나 만듭니다. 네. 거기서 뭐 당선이 된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이제 김의겸, 지금은 국회의원에서 잘렸지만 최강욱,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위성정당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다 민주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 소속으로는 출마해봤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비례 전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 소속으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좀 희한한 그림이 되는 거죠.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 이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걸 믿고 송영길도 지금 저러고 있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례정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되면 내가 할 일이 있어. 나한테 사명이 있어. 그거 유지돼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재명이 대선 때부터 국회의원 출마할 때, 또 당대표 출마할 때 계속해서 소위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공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파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파기하려니까 여론이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죠. 딜레마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면 지역구에 출마해야 되고, 지역구에 출마하려니 원희룡이 죽자고 이제 달려들고, 비례로 가서 당선되자니 탈당해서 위성정당 소속으로 출마해야 하고, 오도 가도 못 가는 상황이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방법, 과거와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친명 의원들이 이 병립형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 이거를 간파한 민주당의 비명 이원우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말하자면 이제 술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내막을 아시겠죠? 자, 이낙연의 이재명 직격 허민의 해설 들어갑니다. 첫째, 이낙연은 현재 민주당이 앓고 있는 모든 중증, 병증의 원인을 이재명 체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민주당이 이 중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혁신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내 민주주의 구현, 두 번째는 다당제 실현입니다. 첫 번째는 당내의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당 밖에 여야 간의 문제인 것이죠. 다당제 구현의 문제는 정치권 전반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당내 문제주의, 이거 되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친명 중심으로 지도부가 꽉 차여져 있죠. 그렇죠? 뭐 물샐 틈 없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딸들이 뭐 사안만 있으면은 그냥 앞질러서 그냥 윽박 지르고 압력 넣고 그래가서 비명을 억누르고 뭐 수박놀이하고 이렇게 있지 않아요? 당내 민주주의는 저 요원합니다. 뭐 오죽하면은 진보학자로 분류되는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민주당은 파시스트 정당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말이죠. 또 이 다당제를 실현하려면은 지금의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친명들은 그걸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안전하게 비례대표도 넘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혁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이낙연이 말합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딴 살림 차릴 수 있다. 당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혁신하지 않으면, 당내 민주주의 이루지 않으면,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탈당도 불사하겠다. 분당도 불사하겠다. 저는 이런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은 이준석 신당,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당 차리면은 여당 분열, 뭐 보수 분열 해가지고 여당이 총선이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2년의 혁신위원회 이제 권고안들, 예컨대 뭐 친윤,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 그리고 뭐 불출마론, 이런 것 때문에 들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당 이전에 민주당이 먼저 분열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28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정치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